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기를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16억 원 수준인 남북교류기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으로 늘려 교류 사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은 접경지역으로 여러 분야에서 제한을 받는 반면 통일이 되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남북 중립지역인 한강 하구를 배경으로 관광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서해 5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자원 개발 사업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싸먹고 그래. 막 그 순간숨 있어갖고 맞으면 냄새 올라온다고도 막. K랜 전예은입니다. 강원도가 카드 한 장으로 도내 교통과 관광, 숙박, 맛집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강원 투어 패스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합니다. 포스트 올림픽 관광 전략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합니다. 이에 도는 우선 19억 원을 들여 상반기 중 강원 투어 패스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속초시를 우선 시범 사업지로 지정하고 속초 지역 시범 운영 후 개선 또는 보완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3대, 세계 10대 규모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인 제15회 국제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오늘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제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경북도,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고 20개국 280개 세가 참여해 전시회와 컨퍼런스, 수출 상담회, 시설 투어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는 그린 에너지 분야 세계적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 유치 및 경북도의 에너지 정책 홍보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각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의 졸음쉼터를 84개소 더 설치하고 기존 시설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일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졸음쉼터를 더 짓는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설치되는 졸음쉼터는 84개소로 도로공사 26개, 민자 18개, 국도는 40개소입니다. 한편 졸음쉼터는 2011년 고속도로에 첫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75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등 10개소에 졸음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청년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도시 김해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기획 예산 담당관 아래 팀장 1명과 팀원 1명 등으로 구성된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청년 정책팀은 앞으로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 공유, 정책 조정 등의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울러 김해시는 청년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김해시 청년기본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악취 해소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악취 유입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설비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악취 측정기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등 총 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악취 발생 현황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LED 전광판이 빛가람 전망대 주차장과 동주민센터 앞 도로변에 설치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 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 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상담부터 접수 처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원스톱 민원 처리제를 확대 운영하는데요. 원스톱 민원 처리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스톱 민원 창구 확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개선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 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산출, 사회보장 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계집인데요. 이번에는 이해도를 더욱 높인 인포그래픽 자료가 포함되면서 과학적이고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